안녕하세요, TWN 스트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짧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프랑스 마이크로 브랜드 발틱의 듀얼 크라운이라는 모델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좌측 상단의 스펙을 설명드리고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틱은 프랑스 마이크로 브랜드로 2017년도에 처음 이제 킥스타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래된 마이크로 브랜드는 아니지만 성공을 어느 정도 했던 브랜드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 시계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쿠아스카프 라인이 그렇고요. 그 중에 이 모델은 듀얼 크라운 모델입니다. 일단 사이즈는 39mm고요. 러그 사이즈는 20mm고 두께는 12mm, 러그 투 러그는 47m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리테일가는 $800입니다. 참, 여기 무브먼트는 미오타 9039가 사용되는데 9039는 9015에서 이제 날짜를 제외한 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라스는 약간의 도미형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파이어 글라스입니다. 스펙은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됐고, 이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재치 브레이슬릿도 있고요. 여기 밴드들은 이제 따로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 시계 잠깐 빌려서 2부 찍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설명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구성은 사진에 보시는 게 다예요. 시계,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러버밴드, 트로픽 스타일인데 소재가 재활용 소재다 보니까 좀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나요. 뭐 편하고 그런 건 아니고 착용감은 나쁘진 않은데 뻣뻣하고 조금 불소고무 같은 쫀득한 느낌은 아니에요. 이거랑 뭐 메탈 밴드로 된 뭐 보증서 같은 게 있고요. 워렌티 카드, 그다음에 이런 설명서, 작동 방법 막 이런 거, 사진. 발틱이 진짜 감성 하나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다를 담은 이 박스 때문에라도 사고 싶은 시계는 처음이었어요. 지인문 시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나소에서 그랬듯이 이렇게 타임그래퍼가 나와 있어요. 오차가 뭐 하루 11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동각 277도, 비트에러 0.5. 막 우수한 거 그런 건 아니지만 1분 무브먼트 정도 생각하고 범용 생각하면 그냥 기본적인 무난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막 나쁘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높은 스펙을 기대하신다면 스위스 무브먼트 가시는 게 맞겠죠. 아니면 상위 라인의 무브먼트를 가시거나. 네, 설명이나 구성은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쿠아스카프 모델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색깔이 있고, 오른쪽 사진처럼 기본 이제 블랑팡의 오마주 형태가 있고 이런 컴프레셔 디자인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이 지인분 청판이 참 예쁘게 보입니다. 아쿠아스카프 기본 모델도 전 청판이 예쁘더라고요. 약간 딥한 느낌이 상당히 매력 있어요. 일본에서 사온 포터 지갑 색깔이랑 약간 비슷하다 해야 될까요? 두께는 11.9mm, 거의 12mm인데 뭐 글라스 때문에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은데 착용감이 좋아요. 별로 두꺼운 무게가 아니거든요. 방수가 200m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방수도 200m고 다이버 시계다 보니까 뭐 편하게 착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내구성이 기본적으로 확보되는 구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용도가 내시 방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손등을 찌르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네요. 한번 손목 18cm의 착용샷을 보여드릴게요. 제 손목은 18cm입니다. 약 39mm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손목에는 조금 약간 작은 느낌이 있지만 또 이런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착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쌀알 브레이슬릿도 그렇고. 다만 버클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제 지인분도 여기 부분이 가끔씩 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발틱은 케이스나 이쪽에서는 좀 더 다이얼을 신경 쓰는데 브레이슬릿 등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프랑스 생산이 아니라 이제 홍콩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구성이나 부속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조립해서 완성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뭐 감성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얼 보여드렸고
브레이슬릿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쌀알 브레이슬릿 6, 70년대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독사에도 그렇고 좀 빈티지한 느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버클 부분은 정말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이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 개선이 좀 돼 있고 익스텐션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미세 조정 핀으로 하는 거 말고요. 베젤 이 부분은 픽스드 베젤인데 약간 마감이 독특해요. 일반적인 마감이 아니고요. 이렇게 약간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이런 느낌의 마감이 되어 있어요. 세팅 마감이 좀 독특합니다. 다이얼이 청판은 약간 영롱한데 어두울 때 보면 약간 건판 같기도 하고 밝을 때 보면 이렇게 진짜 쨍한 청판을 보여줍니다. 청판색은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버 베젤, 이너 베젤이라서 이 부분을 돌려서 이제 베젤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에 보시다시피 작동될 때 약간 울컥울컥거리면서 돌아가는데 고가형 제품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레전드 다이버나 이제 예거의 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이 적은데 아무래도 저가 그런 제품에 비하면 조금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작감은 부드럽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크라운 부분 위쪽은 이너 베젤은 스크류가 아닌데 방수식이다 보니까 아래쪽은 용두는 스크류입니다. 미오타 9039의 이 무브먼트 조작감 보여드릴게요. 그냥 미오타 901과 똑같습니다. 사각사각하는 손맛. 그리고 한 칸 뽑으면 핵기능. 데이트 기능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칸 뽑자마자 핵기능이 작동됩니다. 그리고 약간 발틱의 이 제품만의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스크류 닫을 때 잘 보고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사산을 맞춰서 보고 잠가주셔야 돼요. 이게 가끔씩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안 맞추실 때는 억지로 잠그시면 나사산이 상하니까 그때는 잠그는 걸 멈추시고 돌려서 빼주신 다음에 나사산에 맞게 살짝 돌려가면서 맞춘 다음에 돌려주셔야 돼요. 이게 나사산이 얇거나 또 이렇게 작은 경우에 간혹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롤렉스나 튜더 같은 거에 고가 제품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이코 기본 SKX007이나 009만 해도 나사산이 두툼하고 크고 정말 튼튼하잖아요. 실제로 용두 수리하신 분이 거의 없을 만큼. 전체 외관, 베젤이랑 다이얼 설명드렸고 붓셀은 아까 보여드렸고 붓셀 두께는 적당합니다. 케이스 측면은 이렇게 러브홀이 있어요. 그래서 빈티지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질이 제법 잘 받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줄질 하시는 재미가 있는 모델입니다. 생각보다 줄질이 잘 받아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 제품에 이제 퀸 릴리즈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브레이슬릿도 쉽게 탈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눌러서 손톱으로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 누르고 이거 눌러서 브레이슬릿 있게 탈거해 놓고요. 재치 이제 러버밴드로 줄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이버 시계고 컴프레셔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런 트로픽 디자인의 밴드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빈티지한 느낌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마감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무광 마감이고요. 케이스백 뒷면 옆면 빼고는 전부 무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튜더 레인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만큼 이 베젤 못따기한 부분 외에는 다 그 무광 세팅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라운에 일부 유광 들어간 거 빼고 그러니까 99%는 아니지만 한 98% 정도는 무광 세팅 마감이고 나머지 일부에 아주 작은 유광 포인트가 들어갔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마감이랑은 생각보다 준수합니다. 좋아요. 근데 브레이슬릿 점수는 한 50점 되나? 전 브레이슬릿은 그렇게 많이 주고 싶진 않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약간 하자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감성 하나는 진짜 끝내줍니다. 이 시계.
실구매가 관세까지 해서 100만원 내외라고 생각하고 매물로 구입한다면 좀 더 저렴하겠지만 그걸 고려한다면은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직한 무게감도 있고 감성도 있고 구성품도 솔직히 좋거든요. 컨셉도 그렇고요. 마이크로 브랜드의 이제 아쉬운 점이랑 이런 게 AS나 그런 건데 뭐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나 성공한 반열에 오른 마이크로 브랜드고 또 감성이 있는 제품에다가 기존 제품도 꾸준히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브랜드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오른쪽 사진에 이제 야광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쿠아스카프 이제 듀얼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발틱 아쿠아스카프 모델이 이제 블랑팡 복강 모델이 더 유명한데요. 뭐 그런 모델처럼 기본적인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개성을 좀 더하고 싶다, 좀 독특한 디자인을 원하신다는 분께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시계 같습니다. 발틱을 간단하게 이제 구입 추천하는 이유와 추천하지 않는 이유 두 개로 나누면, 추천하는 이유는 이 가격대에 진짜 누릴 수 있는 꽤 좋은 마감과 또 감성을 느낄 수 있다. 감성 위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이제 무브먼트가 이제 셀리타나 에타 등이 아니고 미오타 기본 무브라서 좀 아쉽다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도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진짜 이 가격대 이만한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는 많지 않다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종이 하나하나 이런 거 촬영하는 것, 그리고 박스의 퀄리티. 저는 솔직히 발틱 광고 영상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저게 진짜 마이크로 브랜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단순히 시계가 좋고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디어를 잘 다루는 것도 시계 생활을 좀 더 즐겁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시계 회사의 배려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저는 시계 입문하시는 분보다는 마니아 분들에게, 메이저 브랜드에 이제 지치신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입문하신다면 이제 역사성 헤리티지 있고 AS 강한 편한 스와치 그룹이나 또 대표적으로 제가 착용하고 있는 해밀턴 카키필드 아닌 티소 이런 브랜드를 추천드리고, 조금 고인물에 가깝다, 시계 생활 좀 지엽다, 이런 지엽다가 심심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는 이 발틱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이제 지인분 시계를 잠깐 빌려서 촬영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중구난방이고 좀 빠르게 진행된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1분 동안은 좀 더 자세하게 외관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판 다이얼 예쁘죠? 케이스백 뭐 별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묵직하고 케이스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근데 맞다, 여기서 케이스 마감이 보시면은 약간 러그 쪽이 내 사면이 균일하게 우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각을 줘서 떨어뜨렸다고 해야 되나? 러그가 탁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균일하게 이어졌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부분을 균일하게 강화한 걸 봐서 뭔가 느낌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결이 끊어진 느낌이 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 외에는 케이스 마감 자체는 진짜 핸들링 했을 때 느낌도 좋고 마음에 들거든요. 줄지를 쉽게 한 러볼, 듀얼 크라운, 이너 베젤, 스크류 엄두, 사랄 브레이슬릿, 솔리드 앤 드링크. 브레이슬릿 자체의 마감은 막 나쁘지 않은데 버클이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버클 부분만 다음에 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마감도 좀 날카롭고 그냥 이 부분 잠금 장치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지인분도 착용하시다 풀린 경우도 있다고 하셨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예쁜 시계를 리뷰한 것 같은데요. 지인분 시계라서
좀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간을 두고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시계 빌려주신 형님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TWM 스트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